오늘 본론 내용이 길 텐데 이거 8-1이 95 슬라이드짜리인데 한번 주파를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슬슬 전반부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아직 우리가 커버해야 될 게 2개 정도가 남아있기는 해요. 그것들 중에 하나를 이번 주랑 다음 주랑 2주 정도 시간을 들여서 주파를 하고 중간고사 보고 다른 하나를 중간고사 다음 주까지 해서 커버를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후반부로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스타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름,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함수 정의와 함수 출식이라는 제목으로 스타트를 해서 일단 가장 먼저 우리가 했던 건 연산자랑 관련한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파이썬 설명서 홈페이지 가서 파이썬 동네에 연산자 이런 거 있어요. 곱셈이랑 덧셈이랑 싸우면 곱셈이 이겨요와 같은 자질구레한 얘기들을 같이 구경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3가지 순서 플러스 이제 동일한 층에 있는 그 표의 동일한 줄에 있는 연산자들끼리는 왼쪽에 있는 친구가 먼저 붙는다와 같은 얘기들까지 했는데 뭐 얘네들은 굳이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체득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적당히 얘기하다가 갑자기 함수 정의랑 함수 출식 잠깐 얘기하고 실습을 하러 내려갔었는데, 자, 함수 정의랑 함수 출식 하나는 문장이고 하나는 수식이죠. 아무튼 이 둘은 적는 시점 내지는 적는 목표가 서로 다르다. 마치 우리 두 사람이 팀을 이루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상황을 상정해 봅시다. 막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요약하면, 자, 뭐 예를 들어서 2개의 숫자를 더해서 더한 결과를 리턴해주는 그런 느낌의 함수 add라는 친구가 있다라고 상정을 해본다면, 이제 저런 함수 add에 대한 함수 정의를 먼저 적어두는 프로그래머가 존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덧셈이란 뭐냐? 임의의 숫자 2개가 있을 때 그 둘을 덧셈식을 계산해서 덧셈 결과를 얻으면 그게 바로 add의 결과가 되는 것이다 와 같이 리턴문까지 예쁘게 한 줄로 커버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함수 정의를 적는 프로그래머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여기 같은 경우는 덧셈이란 무엇이냐를 미리 정해두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3이랑 5를 더할지 4랑 8이랑 더할지는 이 사람이 고르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고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덧셈을 언제 수행할 것인지 역시나 이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함수 출식 적는 프로그래머가 본인이 지금 덧셈 해야 돼와 같은 상황에서 계산할 수 있도록 함수 출식을 .py 파일에 적절한 자리에 적어둘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덧셈 결과를 나중에 어디다 써먹을 건데 역시나 함수 정의 적는 프로그래머는 일절 신경 쓰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저 add에 대한 함수 출식을 예를 들면 할당문 는 오른쪽 자리에 적는다든가 아니면 프린트 괄호 열고 닫고 그 사이에다 적어둔다거나 해서 덧셈 결과를 그 다음에 어떤 수식을 계산할 때 어떤 문장을 실행할 때 써먹을 건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반대로 미래에 저 함수 add에 대한 함수 출식을 적게 될 프로그래머는 본인이 지금 현재 목표상 덧셈을 해야 되는 시점에 저 함수 출식이 계산될 수 있도록 적절한 자리에 함수 출식을 직접 키보드를 쳐서 적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함수 출식, add 괄호 열고 닫고 함수 출식을 적는 프로그래머는 그렇게 그 수식을 적는 시점에 그래서 뭐랑 뭐를 더할 거냐 계산하면 덧셈의 좌항에 해당하는 값이 튀어나오고 우항에 해당하는 값이 튀어나올 만한 적절한 수식을 적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이 원하는 두 값을 더한 결과값을 내주는 함수 출식을 성공적으로 적을 수 있게 될 거예요. 뭐 그 시점에 바로 그 자리에서 input 괄호 열고 닫고 int 괄호 열고 닫고까지 해서 그 시점의 데이터를 프로그램 바깥에서 업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미리 뭐 예를 들어 초이스 1, 초이스 2 해가지고 각각의 이름에 담아둔 다음에 최종적으로 add 괄호 열고 초이스 1, 초이스 2와 같이 적는 것도 물론 얼마든지 가능할 거예요. 그 경우에는 이제 수식 초이스 1을 계산하면 지금 덧셈을 해야 되는 두 값 중에 하나가 튀어나오는 게 맞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말한 계산하면 지금 덧셈을 하려고 하는 그 값이 튀어나오는 수식을 성공적으로 적는 셈이 될 겁니다. 아무튼 그렇고 자 그렇게 완성한 add
대한 함수 호출식을 다른 수식 내지는 다른 문장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번 덧셈에 대한 덧셈 결과값을 어디다가 써먹을 건지를 역시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구체적으로 덧셈이라는 걸 어떻게 하는 거냐는 몰라도 괜찮아요. 이미 그거는 함수 정의 적는 프로그래머가 알아서 내용을 잘 적어뒀을 것이다 라고 믿고 이거 X자리랑 Y자리에 네가 원하는 거 값 2개 집어넣으면 전체 함수 호출식 계산 결과값, 달리 말하면 위턴 값으로 덧셈 결과를 우리한테 줄 거야 와 같이 그런 수준으로 일종의 사용 방법만 알아두고 넘어가도 상관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과제 넘버1 같은 경우는 이제 뭐 G 괄호 열고 닫고 해가지고 게임용 함수로 우리가 반복적으로 호출을 해서 연거푸 호출을 해서 게임 한 판을 진행을 해봤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G라는 거에 들어있는 그 함수 덩어리의 내용물은 어떻게 돼 있냐? 달리 말하면 예를 들면 숫자야구 게임 한 판을 굴리기 위한 숫자야구 게임 규칙 그 자체에 해당하는 내용물은 문장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는 우리 입장에서는 잘 몰라도 됐었습니다. 그냥 과제 설명서에 적혀있는 대로 잘 만들어 놨겠지 하고 생각하고 1, 2, 3 처음에 집어넣어 봐야지 4, 5, 6 집어넣어 봐야지 와 같이 여러분이 얼마든지 코드 작성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번에 G 가지고 게임용 함수를 호출하기 위한 적절한 숫자 2개 내지는 3개가 모였다면 여러분은 저 게임용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계산함으로써 그 전체 게임의 이번 한 판을 진행을 해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과제 넘버1 진행했었고 지금 과제 넘버2, 3까지 어제까지 우리 진행했죠. 그래서 과제 넘버3까지 해서 우리가 듀얼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직접 적어봤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함수 호출식을 적는 입장이 아니라 함수 정의를 적는 입장으로서 접근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듀얼을 누가 뭐 비록 우리는 다 알고 있었지만 테스터가 호출하는 거긴 하지만 아무튼 누가 언제 뭘 담아서 호출하는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몰라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레프트랑 라이트의 캐릭터가 2명이 있는데 그 둘 중에 누구의 손을 들어줄 거냐, 누가 이겼다라고 판정을 내릴 것이냐, 어떻게 승부를 볼 것이냐에 대한 내용물을 여러분이 자유롭게 듀얼 함수 정의에 대한 내용물로서 들여쓰기에서 밀어 넣어주시기만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대결 규칙이 수학적으로 완전 무결하다면 큰 무리 없이 제출 가능을 띄워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수 정의 잘 적고 저장만 해뒀다면 Alt 탭 해가지고 F5 눌렀을 때 제출 전 테스트 돌렸을 때 막 1차, 2차, 3차 다 통과하고 무리 없이 제출 가능을 띄워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테스터라는 친구, 그 코어라는 친구가 그래서 얘를 몇 번이나 호출해 주는 거냐, 얼마나 자주 뭐 집어넣고 호출해 주는 거냐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제출 가능이 잘 떴었을 것이고 보니까 과제 넘버1은 우리 54명, 54명 중에 51명이 냈었고 과제 넘버2는 50명이 냈었고 과제 넘버3는 49명이 제출을 했었습니다. 점점 한 명의 사상자가 지금 매 과제마다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 잘 해서 제출을 하셨고 우리 큰 무리 없이 함수 정의를 적는 입장이랑 함수 호출식 적는 입장 둘 다 소화를 해봤다라고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되새김질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물론 이제 과제 넘버3 그 전체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캐릭터도 50 몇 명이 있을 때 걔네들을 0등부터 50등까지 빼곡하게 줄을 세우기 위한 전체 코드, 전체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다 작성하는 건 아마도 지금 시점에도 쉽지 않을 겁니다. 과제 넘버3 이미 다 우리 성공적으로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제가 적어놨던 코드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순서를 매기는 프로그램을 다 만드는 건 쉽지가 않을 거예요. 자, 요건 사실은 우리 input이라는 함수, print라는 함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쟤네 별거 없다는 듯이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동방예의지국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거 만들 때 큰 무리 없이 사용을 했었잖아요. 쟤네 둘은 저도 물론 쟤네들을 직접 함수 정의를 적어본 적은 없어요. 아마 못 적을 겁니다. 저도 지금 프로그래밍 경력이 30년이 넘어간데도 쟤네들을 제가 완벽하게 적을 수 있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는 수준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친구들
이지만 GN의 함수 정의 내용물에 엄청 복잡한 문장들이 분명히 들어있겠지만 함수 호출식을 적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용물의 복잡도는 그렇게 신경 안 쓰고 그래서 저 인풋 괄호 닫고 할 때 괄호 안에다가 우리가 str 형식 값 하나 지정해서 넣어줄 수가 있었죠. 걔가 일단 먼저 출력되고 그 옆에 커서가 깜빡거릴 것이고 거기서 사용자가 열심히 키보드 치고 엔터 친 그 글자들이 최종적으로 인풋 호출식에 대한 계산 결과 값으로 리턴 값으로서 나한테 날라오는구나. 그 정도까지만 납득해 둔 상태로 큰 무리 없이 우리 프로그램에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한 두 번째 수단인 프로그램 바깥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받는 걸 성공적으로 수행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면 지금 과제 넘버3 전체 코드를 못 짠다라는 그런 뭔가 조금 아쉬움 같은 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이 인풋 짜게 되는 날이 과제 넘버3 짜게 되는 날보다 훨씬 미래가 될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큰 무리 없이 저건 내가 못하는 게 맞아 라고 고개 끄덕거릴 수 있었으니까 큰 무리 없이 납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체념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 둘뿐만 아니라 우리 타임.슬립이라는 친구도 써봤잖아요. 심지어 간단한 숫자 덧셈 우리 3 더하기 5 엔터 쳐서 8 나오는 거 구경해 본 적 있죠. 지난 시간 내용대로라면 그럴 때 이제 언더스코어 add 언더스코어 이런 식으로 우리 파이썬 인터프리터 친구는 3 더하기 5라고 적어놨을 때 결과적으로 마치 함수 호출식을 계산하듯이 두 인트 값을 더해서 그 결과에 해당하는 8에 해당하는 인트 값을 내뱉는 작업을 우리 대신 수행을 해주고 있잖아요. 자, 요 간단한 숫자 덧셈조차 우리 파이썬의 인트 형식은 여러분이 이미 써본 C나 자바라든가 그런 동네 인트 형식이랑은 차원이 다른 엄청나게 복잡한 친구이기 때문에 저거 우리 못 짭니다. 우리 3 더하기 5 못 짜요. 타임.슬립도 얘는 조금 궤가 다르기는 하지만 현실 시간 0.5초 동안 쉬어야 되는 친구와 같은 완전히 다른 목표를 가지고 내용물을 작성한 친구니까 쟤도 만만치 않게 어려운 친구일 겁니다. 아무튼 저런 친구들조차 파이썬 동네에서는 전부 다 우리 지금 지난 시간에 주로 얘기했었던 그런 함수 개념을 도입해 가면서 미리 어딘가에 함수 정의가 적혀 있는 상태로 우리는 함수 호출식만 적어도 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살짝 튀어나오긴 했지만 우리 연산자 얘기로 스타트 했었는데 그 당시의 결론이 파이썬 동네에선 이런 단순한 덧셈 곱셈과 같은 연산자로 구성한 수식의 계산조차도 함수 호출식의 형태로 뒤에서 다루고 있는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넘어갔었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늘 내릴 만한 결론일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 느낀 점 보면 이거 처음에 되게 어렵게 느꼈는데 정작 내가 해야 되는 건 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금방 끝나버렸다.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느낀 점 적은 친구들이 있는데 의외로 프로그래밍 하면서 여러분이 대부분의 상황에서 그거와 유사한 느낀 점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처음에 딱 목표를 대충 구경하고 바라봤을 때랑 그래서 내가 정확히 여기서 뭘 해야 되는데 이 회사에서 뭘 해야 되는데를 완벽히 파악한 뒤에 느끼는 점이랑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함수 개념이 들어가면 더더욱 그런 차이점이 명백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정도를 상기를 해두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적고 있는 키보드로 치고 있는 그 수식이 내지는 그 문장 또는 그 문장들 덩어리가 지금 뭐 하려고 여기다가 적는 거냐 그리고 여기 문장을 적어두면 얘가 언제 실행되는 거냐 예를 들면 어떤 if문의 조건식으로 적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함수에 대한 함수적인 내용물로 적는다든가 어떤 문장을 어디다가 적냐에 따라서 걔가 언제 실행되냐가 결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간에 그런 것들 생각을 해주시고 그 시점에 이 문장이 실행되는 이 수식이 계산되는 그래서 수식 넘버를 계산하는 시점에 넘버 자리에는 도대체 무슨 형식 무슨 값이 들어있을 것이냐 그 시점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어떤 게 어느 자리에 들어가 있을 것이냐 정도만 여러분이 체크해 가면서 한 줄 한 줄 적으시면 큰 문제 없이 프로그래밍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함수 정의, 함수 호출식 얘기해서 결론 이 정도로 나왔었고 이제 우리 끝내기 직전에는 간단한 예시를 구경을 해봤어요. 자, 명백히 그 당시에 이제 새 버전으로 해서 0부터 1억까지 덧셈을 해봤었는데 아무리 봐도 가장 첫 번째 버전이 제일 간단했단 말이에요.
함수 개념 그런 거 우리가 직접 추가로 도입하지 않고 그냥 해야 되는 일 순서대로 그냥 문장 따박따박 적어서 F5를 눌렀었습니다. 그때 제 컴퓨터 기준으로 10초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두 번째 버전에서는 그 문장들 통째로 탭키 해가지고 들여쓰기 한다면 걔네가 전부 다 어떤 함수의 내용물이 되도록 만들어 놨었습니다. run이라는 함수에 대한 내용물.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문장을 하나를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위에 함수 정의 내용물 적어놨었던 그 함수 run을 지금 이 시점에 프로그램 끝나기 직전에 호출한다. 엔터와 같이 마지막 문장을 적고 실행을 했더니 해야 되는 일이 분명히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약 40% 정도, 원래 10초였다면 한 6초 정도 걸리는 기적의 계산법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식으로 0부터 1호까지 덧세면 우리가 직접 수식 문장 적어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보다 훨씬 더 고수분들이 미리 작성해둔 sum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으로 퉁치는 게 대부분의 상황에서 좀 더 빠를 것이다. 그 당시에도 이제 6초였다가 몇 초였죠? 4초인가? 아무튼 또 다시 엄청난 절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초기 버전 10초에 비하면 60%를 감소를 할 수가 있었어요. 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구경하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동네 같은 경우는 심지어 더하기 빼기조차 함수 호출식으로 다룰 수가 있는 동네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런 함수 정의, 함수 호출식, 함수 개념을 적극적으로 프로그래밍에 도입을 해서 썼을 때 역으로 파이썬 인터프리터 맨날 함수 갖고 작업을 하는 친구다 보니까 함수 개념을 써야지만 훨씬 더 효과적으로, 훨씬 더 빠르게 동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친구다 보니까 분명히 더 하는 일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성능이 괄목할 만큼 향상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 정도로 지난 수업 내용 마무리해 두고 오늘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제목은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8-2 제목은 데이터의 이름으로 일단 준비를 해놨어요. 우리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이름 얘기가 살짝 등장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걔에 대해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정리를 하고 중간고사를 맞이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주에 걸쳐서 구경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름 같은 경우는 일단 데이터와 코드 중에 데이터 쪽에 훨씬 더 무게감이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 개념을 좀 더 정립을 해두면 여러분이 이전보다 데이터들 값을 담는다든가 담겨있는 값을 들고 온다든가 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코드를 적을 때 이전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훨씬 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얘 왜 안 되지? 내지는 얘는 왜 되는 거지? 와 같은 의문점들을 상대적으로 덜 가진 채로 여러분만의 함수 정의 내용물 등등을 작성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아무튼 여기 중요라고 박아놓긴 했는데 이 이름 얘기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란 얘기를 제가 몇 주 전부터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 나오는 요 2주 동안 걸쳐서 얘기하는 요 부분은 일단은 알아먹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 수업에서 지금 90 몇 슬라이드 주파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 슬라이드 한 슬라이드 넘어가면서 차근차근 개념을 빌드업을 해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 일련의 흐름을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스킵하지 마시고 온건히 느껴보고 퇴근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수학적으로 우리 듀얼 짤 때처럼 수학적으로 뭔가 복잡하기보다는 여긴 약간 답정너 같은 느낌이에요. 이름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이름이라는 개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더 파이썬에 가까운 내용이긴 해요. 파이썬 동네에서 이 이름이란 개념은 이런 식으로 쓰니까 당신도 그렇게 알고 있어라 와 같은 느낌의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여러분이 과제 1, 2, 3 하다가 상상했었던 내용이랑 오늘 수업에서 등장하는 내용이랑 조금 핀트가 안 맞는다면 이 시점에 살짝 0점 조절을 해놓고 넘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 합니다. 우리 3주차 때부터 등장했다 그랬는데 진짜로 등장했었어요. 그 슬라이드를 들고 와서 이런저런 내용이 있었구나 하고 복습을 해보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 사전 얘기, 우리 dir, vars 하고 메모리를 까보네 그런 소리 하고 앉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 등장했던 단어 이름 사전 얘기가 살짝 정립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듈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스코프라는 단어가 새로 굵은 글씨가 돼서 등장할 것 같아요.
아무튼 시작해 봅시다. 이름 복습이에요. 자, 이름 얘기는 우리 변수 얘기를 할 때 처음 나왔어요. 그때 봤던 슬라이드를 다시 들고 와 봤습니다.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래서 3주차 데이터 코드 하던 시절에 변수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아직은 굵은 글씨가 아니기는 하지만 템포라는 이름을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그래서 몇 배속으로 이번에 출력할 건데 라는 매우 중요한 데이터를 담기 위한 변수 이름으로서 도입을 해서 사용했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우린 이제 요 한 줄을 어떻게 부르는지도 알고 있죠. 템포는 1 하고 엔터 치면 쟤는 문장의 일종인 할당문을 적은 셈이 됩니다. 까지 우리 지금 알고 있는 상태예요. 아무튼 저 당시에 이런 게 튀어나왔었어요. 내다 버리고. 그래서 저 때는 뭐 얼마든지 여러분 집에서 보시는 분들도 다 자기만의 노래 얼마든지 반복 재생까지 할 수 있는 버전 쉽게 만들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얼마 뒤에는 이제 이 이름이 굵은 글씨가 돼서 이름사전이라는 단어랑 같이 튀어나왔었어요. 그게 지지난주 수업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슬라이드 역시나 같이 들고 와봤어요. 자, 이름이에요. 일단 파이썬 동네에서는 name이라는 단어를 주로 쓰는 것 같아요. 우리 name 에러 구경해 본 적 있죠. 그래서 C라든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name보다는 identifier라는 단어를 즐겨 쓰긴 합니다. 식별자 정도로 직역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자, 저 이름을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이유는 값들은, 그러니까 컴퓨터가 사용하는 값들, 일단 컴퓨터는 숫자를 다루는 친구들인데 그 숫자, 컴퓨터가 다루는 숫자들은 기본적으로 메모리 위에,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메모리 위에 존재해야 된다. 그렇다 보니까 메모리 위에 저기에 있는 값을 들고 와서 이거 인트 형식 3이네 와 같은 것들을 판단해서 이번 덧셈을 인트 덧셈을 해야 되냐, str 덧셈 해야 되냐 등등을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덧셈 결과값을 뽑아야 되네 만에 그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이제 메모리 얘기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위치값, 우린 이제 id 값이라고 표현하기로 했었죠. 아무튼 그런 얘기들이 튀어나오면서 이름 얘기를 들고 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에서는 개별적인 3번지, 25번지 이런 위치값 대신에 이름을 써서 수식을 적을 수 있도록 넘버 자리에 3을 담네, 아니면 지금 넘버 자리에 담겨있는 값을 꺼내서 프린트를 하네와 같이 이름을 써서 여러분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식을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어떤 이름에 대해 담아둔 id 값을 사용해 가면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이름에 대해서 어떤 id 값이 담겨 있냐를 기록해 두는 게 이름사전이라는 친구가 있었죠. 등등을 구경을 해봤습니다. 이거 기억 남나요? 당신은 안 난다고 해도 돼요. 그래서 이름사전 그 바로 뒤에 튀어나왔어요. 딕트 형식입니다. 이거 집에서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 민증을 깐다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잖아요. 타입 3 하면 수식 3을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VARS 괄호를 닫고 하면 우리한테 이름 사전을 던져줬었습니다. 그래서 타입한 다음에 VARS 하면 VARS 호출식 계산해서 나한테 사전을 주는데 그 사전의 형식이 뭐냐를 물어보는 셈이에요. 일단 딕트 형식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친구가 진짜로 내용물들, 그 이름이랑 id 값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는지는 우리 수업에서는 다루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걔보다 간단한 시퀀스 형식 위주로 일단은 인덱스 개념 등등을 도입을 해서 같이 제대로 구경을 해본 상태입니다. 아무튼 사전이 진짜로 메모리 위에 꽂혀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 사전이 이때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아마도 우리 수업이 별거 아니겠지, 공창컴 1학년 수업이니까 하던 친구들이 긴장감을 느끼게 된 게 아마 저희 6주차 이론 수업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봤던 내용은 전부 다 사실이에요. 진짜 메모리 위에 저런 것도 올라가 있고 진짜로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저런 것들을 실제로 다뤄가면서 3 더하기 5라든가 인사를 호출한다라든가 등등 모든 작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py 파일에다가 나만의 문장 수식을 적을 때, 달리 말하면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저 당시에 봤던 수준까지, 그러니까 메모리 이야기, 위치값, id값 이야기까지 깊이 생각하면서 코드를 짜지 않아도 엔간하면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그렇게 잘 마련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정도까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다다음 주가 시험 기간이래. 다다음 주 금요일에 시험을 본다 그랬잖아요. 쟤네들도 별표가 안 쳐져 있다면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요. 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양한 문장들을 적어봤었단 말이에요. 문장을 적을 때 어쩔 때는 이거 넘버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와 같이 모르는 이름에 대해서 네임 에러가 뜨는 상황이 있었고, 어떤 문장을 적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자 같은 경우는 보통은 그 문장을 실행하는 도중에 내가 지금 새로 도입한 그 이름이 이름사전에 등재가 되는 느낌으로 실행됐었던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어떤 문장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해볼게요. 이건 저만 할게요. 넘버 플러스 3 이런 애들은 엔터 치면 지금 넘버 등재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넘버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네임 에러가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대표적인 문장 넘버는 3 같은 걸 적고 엔터키를 치면 이때는 제가 분명히 이름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이름을 써서 문장을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네임 에러가 뜨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 문장을 실행을 한 이후부터는 우리가 수식 넘버를 유효하게 적을 수가 있게 돼버렸습니다. 3이 들어있는 것도 자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수업자료 중간중간에 나왔던 문장이기는 한데 실행 도중에 이름사전에 이름을 등재하는 문장들을 나열을 한다면 일단 우리 수업에서 적극적으로 다뤘던 두 가지는 이 두 개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할당문, 넘버는 3 방금 해봤죠. 그 다음에 함수정의, DEF로 첫 줄 시작하는 그 함수정의 문장의 일종이고 걔 실행하면 예를 들면 인사라는 이름이 이름사전에 등재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등재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고 그러면 이게 전부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for문이랑 import문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우리가 써봤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for문 같은 경우는 이제 첫 줄 적을 때 우리 이름을 두 개를 적어본 적 있잖아요. for see in text라든가 그런 식으로 우리 적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첫 줄에 for랑 in 사이에 적는 이름이 그 내용물을 반복 실행하는 와중에 이름사전에 등재가 될 수 있어요. 자, 임포트문도 비슷한 느낌의 임포트 타임 엔터 쳐놓고 걔를 실행한다라면 이름사전에 타임이 등재가 됩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타임.슬립과 같은 좀 더 복잡한 수식을 적어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었어요. 아무튼 이 정도, 네 가지 정도를 나열할 수 있어요. 실행 도중에 이름사전에 내가 정해둔 그 이름을 등재를 할 수 있는 문장들입니다. 자, 그래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py 파일 하나 만들어서 아이들 켜시고 컨트롤 N 하면 할 수 있죠. .py 파일 만들어서 이 내용 입력한 다음에 F5 눌러서 저장하고 한번 실행해 보세요.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print dir 그래서 dir 호출식 계산 결과 값을 출력해달라. 여기는 인터랙티브가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할당문 실행한 다음에 이름 목록, 내가 지금 적을 수 있는 이름 목록 보여줘. 넘버는 5 한 다음에 또 보여줘와 같이 닥달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그래서 얘를 적당히 바탕화면에다 저장할 수 있겠죠. 테스트 저장하고 F5 눌러서 한번 실행해 보세요. 오늘 과제 설명도 해야 되는데 과제 설명 일단 과제 설명서 작성을 해오긴 했는데 10장이 넘어간단 말이죠. 그걸 아마 오늘 다 구경하는 건 쉽지 않을 거고 아마 당신도 그거 힘들어 할 테니까 일단은 8-2까지 빠른 속도로 주파를 하고 오늘 꼭 봐야 되는 부분 위주로 본 다음에 나머지는 설명서를 집에 가서 보는 걸로 그렇게 일단 해두도록 할게요. 오늘 거 이거 영상 올리면 다음 주에는 아마 몇 명 더 출석하러 오겠지. 어차피 시험 공부할 거니까. 자, 아무튼 F5 눌러보시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이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다짜고짜 이름 목록 했을 때는 요상한 이름들밖에 안 들어있는 상태고 이 할당문 넘버는 3을 실행한 직후에 내가 적을 수 있는 이름 목록 뽑아줘 했더니 거기에 이제 넘버라는 6글자가 고스란히 잘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할당문 실행한 직후에는 첫 번째 할당문 실행한 시점이랑 적을 수 있는 이름이 완벽히 동일한 걸 역시나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저 문장을 실행하는 시점에는 언더스코어 어쩌고 이상한 이름들만 들어있다가 할당문 실행한 직후에 해당하는 이 시점에는 이름 넘버가 잘 등재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되겠죠. 이 할당문 같은 경우는 이름 사전에 새로운 이름 넘버를 등재하고 그 이름 자리에다가 수식 3을 계산한 결과값. 그래서 메모리 위에 인트 형식 값 3이 담겨있는 그 칸에 대한 id 값을 담게 됩니다. 이름 사전에. 그러니까 이제 정식 설명이긴 한데 매번 이런 식으로 메모리 칸 이런 얘기를 하긴 좀 번잡하니까 오늘은 그냥 넘버에 3을 담아요와 같은 식으로 축약해서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이제 제가 굳이 메모리, 굳이 칸 얘기를 하고 있다면 저 사람 지금 우리 하얀 창 뒤에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갖고 노는 그 영역 얘기를 하고 있구나. 복잡한 얘기 하려고 하는구만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해 두시고 평소에는 그냥 그 부분 알아서 잘 해줄 테니까 적당히 뭉뚱그려서 설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안 그러면 우리 정시 종료를 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첫 번째 할당문은 그렇고 두 번째 할당문 넘버는 5 엔터를 실행하는 시점에는 이미 이름 사전에 이름 넘버가 등재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넘버를 한 번 더 등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옆에 아마 3이 담겨 있을 텐데 거기다가 5를 대신 담도록 그렇게 실행을 하게 될 겁니다. 뭐 상식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는, 자 그러면 원래 담겨있던 3은 지금 졸지에 집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홈리스가 되는 겁니다. 근데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당연스럽게도 3을 그냥 내쫓아 버려요. 우리도 당연스럽게도 원래 3이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에 5가 담기기를 희망합니다. 아무튼 파이썬의 할당문은 이렇게 동작해요. 이름이 이미 등재되어 있다면 그 옆에 분명히 id 값이 있을 건데 그 id 값을 지금 이 할당문의 는 오른쪽 자리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 id 값으로 교체를 한다와 같은 느낌으로 동작을 해요. 자, 이런 식으로 동작해도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오늘 우리 제목이 이름이잖아요. 자, 이름은 언제나 프로그래머, 우리 사람이 직접 키보드를 쳐서 적는 거기 때문이에요. 내가 저 는 왼쪽에다가 다른 이름을 얼마든지 적을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템포는 5와 같이 적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서 제가 는 왼쪽에 이전 할당문 는 왼쪽에 적었던 바로 그 이름을 철자 하나 틀리지 않고 고스란히 지금 적어 놓은 겁니다. 파이썬 인터프리터 입장에서는 그게 다분히 의도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아, 저 사람이 지금 똑같은 이름을 적었다는 건 분명히 아까 전에 담겨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 지금 대신 5를 담아달라는 거구나 와 같이 납득을 하고 그렇게 실행을 해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상황에서 그게 바로 우리 프로그래머가 파이썬 인터프리터한테 해줬으면 좋겠네라고 생각하는 작업이 될 거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름을 가운데다 놓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수식 내가 직접 적는 거라 그랬잖아요. 문장 내가 적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름 역시나 여러분이 적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과제 코드 보시면 리터럴들 그래요. 몇 개 적혀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것만큼이나 수많은 이름들을 구경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프린트, 인풋, 여기 같은 새로운 이름, 넘버 등등 전부 다 포함해서요. 아무튼 걔네들 전부 다 여러분이 복붙을 하시든 아무튼 간에 키보드를 쳐서 직접 적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 이 사람이 위에 적었던 이름이랑 동일한 이름을 여기다 또 적은 건 나보고 이렇게 해달라는 거구나 와 같이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알아먹고 정확히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동일한 자리에 새로운 값을 담아주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두 번째 할당문은 아까 3 담았던 바로 그 자리에 5를 담는 문장으로서 실행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py 파일 내용 적었었죠. 거기 밑에 엔터를 조금 친 다음에 이 내용도 한번 적어봅시다. 자,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문장들 중에 실행 도중에 이름 사전에 이름을 등재를 할 수 있었던 문장들 4가지를 소개를 했는데 일단 할당문 하나 우리 써봤고 지금 함수 정의랑 for문을 한번 실행해보고 저 실행한 이후 타이밍에 이름 사전에 변화가 발생하냐 안 하냐를 체크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F5 눌러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인터랙티브가 아니니까 내용물 적고 엔터 친 다음에 그냥 백스페이스 눌러서 들여쓰기를 취소하고 그 다음 문장 적으시면 돼요. 이거 다 복붙하면 금방금방 할 수 있겠죠? 저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EF 펑크
펑션이라 펑크예요. 패스하고 엔터를 치고 있습니다. 프린트 dir 괄호 닫고 c in hl로 홀론하고 패스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붙여넣기 하면 아까 복사했던 걸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 실행하면 여기까지가 아까 전 슬라이드 적혀 있었던 문장 실행한 결과고, 함수 정의 실행한 직후에는 새로운 이름 펑크가, 폼은 실행한 직후에는 새로운 이름 c가 내가 적을 수 있는 이름으로서 튀어나온 것 같아요. 그 말은 이름 사전에 성공적으로 저 각각의 이름들이 저 문장을 실행하는 와중에 등재가 됐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함수 정의 역시나 마치 할당문처럼 이름 펑크에다가 함수 내용물을 담게 돼요. 물론 함수 내용물은 3, 4, 5 이런 인트 값들이랑 다르게 원래 메모리 위에 없었으니까 함수 정의 실행하는 동안 펑크는 패스하는 애야와 같은 내용물들을 칸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밀어 넣고 그거에 해당하는 id 값을 이름 펑크, 이름 사전에 펑크 오른쪽에다가 적게 됩니다. 뭐 그런 복잡한 내용 오늘은 다 생략할게요. 아무튼 그래요. 자, 지금 패스라는 친구가 등장했는데 새로운 문장 패스문이에요. 패스문은 일단 어엿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문장을 적을 수 있는 타이밍에 패스문을 적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인터랙티브에 적을 수 있고, 예를 들면 어떤 함수 정의의 내용물로서 적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 패스문은 이제 문장이니까 실행의 대상이잖아요. 패스문은 실행하면 진짜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거 펑크 함수 정의 내용물 적어야 되는데 특별히 할 건 없네, 이거 예시니까. 그렇긴 한데 여기 들여쓰기 한 내용물이 아예 없으면 파이썬 동네에서는 오류가 납니다. 내용물을 적어야 하는 타이밍에는 최소한 문장을 하나는 적으셔야 돼요. 0개 적으실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C 동네랑 살짝 다르죠. 사실 C 동네랑 같기는 합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문장을 적어야 되니까 뭔가를 적기는 하는데 특별히 해야 되는 일은 없어요. 파이썬 인터프리트 하지 시키고 싶은 일은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패스문을 적으실 수가 있어요. 아까 살짝 힌트가 튀어나오긴 했는데 우리 쓰고 있는 아이들이라는 친구도 자, 저 지금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적고 엔터를 치면 이 사람 이제 이 새로운 함수 펑크에 대한 내용물을 반드시 적어야 되는 타이밍이구나 해서 지가 알아서 들여쓰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할당문을 하나를 적어볼게요. x는 3 같은 거 엔터 치면 그러면 뭐 3 담고 스타트 하나 보다. 그 다음엔 또 뭘 할까 하고 그 아랫줄에서 깜빡깜빡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return 하고 엔터를 친다면 더 이상 들여쓰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return문 아래에다가 저 함수 정의 내용물을 또 적는 건 어차피 걔네들은 실행이 안 될 테니까요. 그거랑 매우 비슷한 느낌으로 엔터 치고 여기서 패스문을 적고 엔터를 치면 바로 거기서 그냥 들여쓰기를 안 해줍니다. 패스문 밑에다가 다른 문장을 적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면 굳이 여기다 패스문을 적을 이유가 없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 지금 패스문 하나 집어넣고 끝낼라나 보구만, 이거 예시 코드구만 이러면서 들여쓰기 해주는 서비스를 철회를 하고 바깥으로 커서를 빼주는 거를 여러분 목격을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이 폼은 내용물 적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커서가 밖으로 빠지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수 정의 실행 도중에 이름 사전에 새로운 이름 등재할 수 있는 문장이에요. 자, 이 폼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행 도중에 할당문 C는 H 한 글자의 실행과 유사한 작업을 수행을 해요. 그거 한번 한 다음에 패스하고 E 담고 패스하고 L 담고 패스하고 등등을 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가장 처음에는 C는 H를 하게 될 거예요. 현재 코드상. 그리고 정확히 그 시점에 이름 사전에 새로운 이름 C를 등재합니다. 그러다가 H를 담아놓고 내용물 첫 번째 실행을 하기 시작해요. 패스를 한번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두 덩어리를 한 번 더 실행해 보면 대충 확인이 끝이 날 것 같아요. 지금 메신이 오늘 과제 출제하려고 제가 다음 주 입원한다 병원 간다 그랬잖아요. 월화수. 그래서 오늘은 반드시 과제 출제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 어제랑 그저께랑 지금 밤을 새고 간신히 우리 수업 1시간 전에 설명서 작성까지 끝을 내서 게시를 하고 지금 비실비실한 상태로 401호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이 없어요. 아무튼 간에 요거 한번 그래요. 저랑 같이 적어보고 확인을 해봅시다. 혹시나 저 사람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같은 느낌이 든다면 저한테 언지를 어필을 해주세요. 정신 차리라고. 잠깐만요. 자, 한번 적어볼게요. 임포트 문이에요. 우리 어쩌면 이거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할 때 적었던, 꽤 오래전에 적었던 바로 그 문장이죠. 이거 또 외치고 있니? 복사해 놓을게요. for i in 얼마든지 계산하면 리스트 하나 튀어나올 만한 수식 in 오른쪽에 얼마든지 적을 수 있습니다. 일단 패스문 적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F5 눌러보시면 이제는 여기까지가 지난 슬라이드에서 적었던 내용에 대한 실행 결과예요. 그래서 import time enter, 그 import 문 실행한 직후에는 얼마든지 납득할 수 있는 새로운 이름 타임을 우리가 쓸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가 조금 특이해요. 우리가 for i in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for 문을 지금 완성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걔를 실제로 실행을 했습니다. 그 for 문을 실행한 이후 시점에 보니까 지금 이게 사실은 ABC 순으로 잘 줄을 맞춰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i라는 이름은 제가 적을 수 있는 이름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여기서 실제로 i하고 엔터 치면 네임 에러가 발생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린 분명히 for문에 for랑 in 사이에 새로운 이름 i를 적어 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for문을 실행한 이후 시점에 여전히 이름 사전에는 i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왜 그럴까요? 아까 전에 C는 잘 등재해 줬어요. 헬로 한 글자씩 담으면서 등재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i를 등재를 해주지 않았어요. 아까 전이랑 차이점이 뭘까요? 대충 느낌이 오죠? 일단 임포트문 먼저 정리를 한다면, 자, 임포트문, 그래서 이름 사전에 타임을 등재한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지금 납득할 수 있어요. 근데 타임에 구체적으로 뭘 담냐는 지금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그 뭔가 엄청 복잡한 덩어리를 우리가 나중에 점 슬립이라든가 해서 쓸 수 있는 그 덩어리를 나중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름 사전에 타임 등재하고 걷다가 잘 담아둔 상태로 전체 임포트문의 실행을 끝을 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이름 타임이 등재될 거다라고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for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명히 새로운 이름을 정했어요. 프로그래머가 i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for문을 실행하는 도중에 마치 i는 3이라든가 i는 h 한 글자라든가 와 같은 할당문 실행과 유사한 작업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달리 말하면 이 폼은 내용물을 0번 실행한 겁니다. i의 내용물을 담을 때마다 한 번씩 내용물을 실행하는데 i의 내용물을 단 한 번도 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용물도 실행 안 하고 그냥 전체 폼은 실행이 끝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이름을 중심에 놓고 생각해 본다면 이 포문을 실행하는 동안 단 한 번도 i에다가 뭘 담아야지와 같은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얘 실행했을 때 실행한 직후에는 이름 사전에 이름 i가 등재되지 않은 거를 여러분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방금 봤던 내용 여기까지가 복습입니다, 여러분. 종합해서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름 사전에 이름을 적는 문장들이 있고 절대로 적지 않는 문장들이 있어요. 부류가 아예 다릅니다. 아무튼 별도로 존재해요. 자, 이름 사전에 이름을 적는 문장들이 갖는 공통점은 걔네를 실행하는 와중에 임포트문, 함수 정의, for문을 실행하는 와중에 마치 할당문 C는 H 한 글자의 실행과 유사한 작업을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내포하고 있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어떤 그렇게 이름 사전에 이름을 적는 문장들을 적을 때 미리 문법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예를 들면 는 왼쪽 자리, 예를 들면 임포트 바로 오른쪽, 예를 들면 for랑 in 사이, def랑 괄호 열고 사이에 새로운 이름을 적어둘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시점에, 거기다가 뭔가를 실제로 담게 되는 시점에 아직 그 이름이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등재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 방금 봤던 예시 마지막 포문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도
I에다가 뭔가를 담네와 같이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어요. I라는 이름을 실제로 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에는 그 이름을 등재를 해주지 않을 거예요. 자, 이런 케이스가 아닌 다른 상황에서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이름을 계산하게 되면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이 for문, while문 같은 친구들이 for문이랑 비슷하지만 이름 사전에 이름을 적는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식 자리에 뜬금없이 I 같은 거 지금 집어넣으면 name 에러가 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이런 if문, while문 이런 친구들은 for문이랑 비교했을 때 이름 사전이라는 뭔가 그 책 한 권에 대한 일종의 읽기 권한만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for문은 읽기도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쓰는 것도 할 수 있어요. 할당문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제 할당문 아무데나 새로운 이름 적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는 오른쪽에다가 뜬금없이 I 같은 거 지금 적으면 할당문임에도 불구하고 name 에러가 뜰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둔 이름, 는 왼쪽에 적어둔 이름 이 등재되어 있지 않을 때만 등재를 해주는 거지 할당문 자체가 언제나 새로운 이름을 아무 데서나 등장시킬 수 있는 마법의 문장이라든가 그런 거는 아니다라고 요약을 해두실 수 있을 거예요. 포문도 마찬가지예요. 포문 첫 줄에 이름 2번 적을 수가 있었잖아요. 수식을 2개 적을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비슷한 느낌으로 for랑 in 사이가 아니라 in이랑 콜론 사이에 요상한 이름 적어두면 얼마든지 name 에러를 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약을 한다는데 이게 한 슬라이드를 꽉 채웠어요. 조금만 더 요약을 해보면 자, 권한이 있는 몇몇 문장들을 제외하면 이름 사전 내용을 변경할 수가 없도록 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꼭 필요할 때만 이름 사전을 고치도록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꼭 필요할 때는 사실상 그 이름 자리에 새로운 값을 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름 얘기 지금 하고 있고 이게 복습이긴 한데 요약을 일단 2개로 나눠서 봤어요. 이 2가지 중에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포문도 3, 4개 적고 막 할당문도 위에 3개 아래에 6개만 이런 식으로 잔뜩 적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과제 코드 보시면 진짜로 과제 넘버 3는 아마 할당문 적을 일이 거의 없었을 것 같긴 하지만 과제 넘버 1 집에 가서 다시 보시면 걔는 여러분이 직접 데이터 받아와서 호출하고 결과 들고 출력하고와 같은 그런 작업들 데이터 왔다 갔다 하는 작업들을 여러분이 직접 수행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곳에서 어떤 이름 자리에다가 새로운 값을 담는 목표를 위한 문장들을 적어놨었을 겁니다. 그렇게 문장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데 모든 문장들이 다 사전을 건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전을 건드릴 수 있는 문장이다 하더라도 항상 건드리는 것도 또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name 에러 뜨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뭐 type 에러라든가 뭐 이런 그 이름에 담겨있는 값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잘 안 돌아가거나 하게 될 텐데 아무튼 간에 내가 적어놓은 코드에 어떤 문장이 언제 이름 사전을 건드리게 될 거냐를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위아래로 스크롤 왔다 갔다 해가면서 성공적으로 추론을 하실 수 있어야 부적절한 오류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를 하실 수가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 정도까지 하면 여기까지가 복습입니다. 1시간 6분이 지났어요. 아무튼 진행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본론입니다. 오늘 새로 등장하는 내용 시작해요. 자, 우리 지난 수업에서 그 메모리 엄청 긴 거 막 요약해서 보여주고 막 사전 뭐 글자가 뭐 16진수 이런 거 보여준 적 있잖아요. 자, 그 당시에 메모리 위에 이름 사전 이렇게 네모 하나 쳐놓고 마치 커다란 메모리 위에 이름 사전이 단 하나만 존재하는 것 같이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한테 보여줬었어요. 그렇긴 한데 그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파이썬 프로그램들은 실행 도중에 절대로 이름 사전을 하나만 만들어서 쓰지 않아요. 일단 최소한 절대로 하나만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뭐 넘버는 3 하면 여기다가도 담고 저기다가도 담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뭐 사전이 상편 하편이 있는 겁니까? 내지는 여러분이 예를 들면 몇 개 만들어 뒀다가 원래 쓰던 사전이 터지면 고장나면 다른 걸로 바꿔서 쓰는 겁니까? 막 이런 상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의외로 이건 사실이긴 합니다. 자, 어떤 이름 사전 같은 경우는 터지면 나중에 복구를 위해서 쓰기 위한 예비 사전 같은 거를 개념을 도입을 해서
우리 파이썬 프로그램이 멸망하는 걸 최대한 방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맞기는 해요. 근데 그건 조금 곁다리 얘기고 사실 이름 사전은 그냥 맨 땅에 그냥 메모리 위에 떡하고 놓여 있는 게 아니라 나름의 소유권이 존재하는 친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번에는 .py 파일은 내비두시고 잠시 그 꺽쇠 3개 보여주는 인터랙티브로 돌아와서 요 코드들을 한 문장씩 입력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좀 더 깔끔한 결과 보고 싶으면 컨트롤 F6 눌러서 재부팅을 하고 진행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같이 해봅시다. 당신 기다리고 하는 것보다 직접 눈으로 보면 되지. 지금 과외를 받고 계신 겁니다. 자, 이러면 이제 우리 이름 목록 막 이렇게 튀어나왔었고 슬립이라는 친구 고를 수 있었잖아요. 이게 뭐냐? 슬립이라는 친구 고를 수 있었잖아요. 0.1 같은 거에서 함수 출식 구성하고 엔터키 쳐서 문장을 완성해서 실행할 수 있겠죠? 지금 잘 보이진 않긴 했지만 진짜 0.1초 쉬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dir 열고 닫고 하는 것까지는 아까 전에 해봤어요. 지금은 인터랙티브니까 그냥 dir 괄호 열고 닫고 하면 이 함수 출식, 계산 결과값을 바로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보면 타임 이름 정상적으로 쓸 수 있어요. 아까 실제로 써봤고요. 근데 요 맨 아랫줄이 살짝 다릅니다. dir 괄호 열고 우리가 적을 수 있는 이름인 타임을 적고 괄호를 닫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엔터를 치시면 새로운 걸 구경을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엔터를 치면 그래요. 언더스코어로 시작하는 이름들도 있고 하긴 하지만 뭐 알트 존, ASC 타임 이런 이름들이 이전이랑 다른 이름들이 튀어나온다면 성공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 가나다 순으로 지금 돼 있는 상태인데 T 어쩌고 저쩌고 보면 타임도 있고 잠깐만 이거 위지 슬립이라는 이름이 여기에 콕하고 박혀 있는 걸 여러분이 발견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저런 식으로 dir 괄호 열고 아무것도 안 적은 채로 괄호 닫고를 하면 내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들의 목록을 보여주는 셈이에요. 근데 그 아래 버전은 dir 괄호 열고 아무것도 안 적는 게 아니라 수식 타임을 적고 괄호를 닫았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dir을 호출한다면 이제 내 이름 사전이 아닌 걔의 이름 사전에 들어있는 이름 목록을 우리한테 보여줘요. 지금 같은 경우는 타임을 넣었잖아요. 여기 지금 나오는 이름들은 타임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금 슬립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발견을 할 수 있었고, 자, 우리 이전에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할 때 써봤던 그 함수 time.sleep이라는 친구는 사실은 이 함수 출식은 이렇게 내 이름 사전에 적혀있는 이름 타임을 적고 그 다음에 점 연산자를 적고 타임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 슬립을 써가면서 내 이름 사전에 있는 타임의 이름 사전에 있는 슬립을 골라가지고 괄호 열고 뭐 1.5초 쉬네 뭐 나누기 템포를 하네와 같이 전체 함수 출식을 구성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 지금 여기 적어놓은 점 역시나 어엿한 연산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좌항에 있는 우항, 딴 데 있는 슬립 말고 타임에 있는 슬립과 같이 특정하기 위한 연산자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름 얘기를 하기 위해 어쩌면 필수적인 친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점 수식과 관련한 얘기를 살짝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점 수식, 점 연산자 적을 때 얘는 마치 이항 연산자 같은 느낌으로 우리 사실 지난 시간에 봤으니까 기억나죠? 이 점 연산자 엄청나게 높은 층에 있었어요. 괄호 열고 닫고 그 바로 아래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수 출식 괄호 열고 닫고 또는 뭐 대괄호 열고 닫고 우리 인덱스 개념 적용할 때 썼었던 대괄호 수식과 동급의 파워를 갖는 연산자예요. 그래서 좌항이 일종의 주어 같은 느낌이 돼서 소유주 이름 방금 전에는 타임을 적은 거예요. 그다음에 점 찍고 걔 타임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과 같이 적을 수 있는 수식입니다. 그래서 마치 어디 사는 누구, 막 서울시 성동구, 뭐 행당동, 뭐 왕십리로 222번지 이런 식으로 큰 거서부터 작은 걸로 이렇게 띄어쓰기 해가면서 우리 주소 적거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점 수식을 구성하면 우항에 적어놓은 이름, 슬립이라는 이름을 다른 누군가의 이름 사전 내지는 내 이름 사전에서 찾는 게 아니고 좌항의 이름 사전에서 찾는 셈이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 수업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적기는 적되 타임의 슬립 또는 랜덤의 랜드인트와 같은 식으로 점 연산자를 열심히 나열해 가면서 점 수식을 길게 늘려가면서 적는, 얘가 정확히 어디 이름 사전에 있는 어디 사는 슬립이라는 친구냐와 같이 부연을 해가면서 적는 수식을 full name이라고 지칭을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여러분 이름 적는 건 맞으니까요. 자, 그래서 time.slip, random.wendint와 같이 일종의 소속을 명시를 해가면서 적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엄밀히 말하면 좌항 자리에 있는 이름을 적을 수 있는 게 가능하긴 한데 그냥 이름만 적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산하면 아무튼 소유주가 나오는 수식을 아무거나 적을 수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일단은 그러려니 하면 될 것 같아요. 뭔 소리 하는 거냐? 여러분이 원한다면 예를 들면 리터럴 같은 걸 적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와 같은 것도 가능하고 뭐 인트 점도 가능하고 등등등이에요. 아무튼 다양한 수식들 적을 수 있습니다. 뭐 예외적인 게 있다면 3점 같은 거는 일단 안 될 것 같아요. 얘는 아마도 3.0 같이 플롯 형식 값 적는 걸로 간주를 하는 것 같으니까 만약에 3에다 점 찍어보고 싶다면 괄호를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3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을 쓰는 셈이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수식 타임을 적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아무튼 임포트문 해갖고 그 덩어리가 있는 거고 걔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슬립을 썼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복잡해지긴 했는데 일단은 오늘은 full name이라는 단어 위주로만 들고 가셔도 큰 문제 없이 납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건 이제 과제 넘버 4 할 때 좀 더 치명적인 횟수만큼 사용을 해보시게 될 겁니다. 자, 주목할 점. 여전히 점 왼쪽에 적는 이름, 지금 같은 경우는 타임, 그 이름은 내 이름 사전에 적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임포트 타임을 안 했다 라면 분명히 임포트를 하든 안 하든 타임의 이름 사전에 슬립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마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time.slip이라는 수식을 유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 이름 사전에 타임이 없으니까요. 정도는 일단 짚어놓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 과제 설명서 등등에서 뭐 중간중간 튀어나오긴 했지만 굵은 글씨는 안 치기는 했지만 아무튼 여러분이 임포트문을 실행함으로써 이름 타임에다 지금 담아둔 방금 봤던 자기만의 이름 사전 슬립 같은 거 적혀있는 자기만의 이름 사전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값들 슬립, 뭐 ASC 타임과 같은 여러 가지 값들을 담아둘 수 있는 그런 느낌의 값의 형식을 파이썬 동네에서는 모듈이라고 부릅니다. 모듈은 영어로 모듈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듈 얘기를 이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해 보면 아쉽게도 지금은 우리가 모듈이 정확히 뭐다를 납득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쉽게 설명한다면 모듈은 파일입니다. 파일이 뭔지는 알죠, 당신? 그렇죠, 뭐 JPG 파일, MP4 파일, 막 그런 거 지금 C 드라이브에 잔뜩 저장돼 있고 막 그러잖아요. 파일은 기본적으로는 메모리가 아닌 SSD라든가 이런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돼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다음에 우리는 예를 들면 윈도우 쓸 때 더블 클릭해가지고 워드 파일 같은 거 열어갖고 구경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런 식으로 더블 클릭을 하거나 아무튼 무언가를 촉발을 하면 SSD에 담겨있는 파일을 들고 와서 메모리 위에 올려놓고 아 이거 지금 헬로월드 같은 거 적혀있구만, 이거 .py 파일이구만 과 같은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을 파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모듈이 파일이래요. 그런 식으로 SSD에 일단 차곡차곡 저장돼 있는 친구들이고, 예를 들면 우리가 임포트 타임 엔터를 치거나 임포트 랜덤 엔터를 치면 저기 담겨있는 걸 메모리 위로 끌고 들고 와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py 파일들, 뭐 my 파일, 여러분 뭐 homework3 어쩌고저쩌고 해서 .py 파일 제출했잖아요. 그런 파일들은 여러분이 F5를 누르거나 아니면 다른 어딘가에 import my 파일 enter 같은 걸 적어놓고 그걸 실행한다면 하나의 모듈로서 간주돼서 메모리 위에 올라가고 우리가 나중에 써먹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 myfile.py에다가 적어둔 문장들, 저 모듈의 내용물이 되는 거죠. 저 모듈 파일의 내용물에 해당하는 순서대로 적어둔 문장들을 실행해 가면서 메모리 위에 모듈 한 칸을 만들어 두는 셈이 돼요. import myfile enter를 하면 myfile.py에 적혀있는 문장을 한 번씩 실행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함수정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할당문 들어있을 수도 있고
있고 그런데 아무튼 한 번씩 실행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느낌에서 보면 이제 모듈은 마치 함수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인포트문의 실행은 함수 정의의 실행이랑 비슷한 느낌이 아마 들 겁니다. 함수 정의, df에서 우리 내용물 적어둘 수 있잖아요. 그거 실행하면 그 내용물, 이 함수의 내용물이 되도록 메모리 위에 올려두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얼핏 보면 함수 정의의 실행과 인포트문의 실행이 되게 비슷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긴 한데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함수 정의는 그 함수 정의 자체를 실행하는 동안에는 내용물 실행하지 않아요. 그 함수 정의, 그 함수 자체의 내용물을 실행하는 건 나중에 함수 호출식을 계산할 때 내용물 문장들을 실행합니다. 반면 이제 인포트문 같은 경우는 함수 개념이랑 다르게 모듈 개념 동네 같은 경우는 input myfile enter 하면 이 인포트문을 실행하는 와중에 myfile.py에 적혀있는 문장들을 그때 딱 한 번 실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들어와도 돼요. 시험입니까 당신들? 네, 3시에 있어요. 8주차니까 뭐 시험 볼만 하네요. 그래요. 시험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물 문장들 들고 있는 친구고 인포트문 실행하면 내용물 실행하는 거고 함수 정의도 내용물 안에 들여놓긴 하지만 그런 살짝 핀트 느낌에서의 차이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헷갈리실 일은 없을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이 이제까지 작성한 .py 파일들은 F5를 누르든가 하면 하나의 모듈로서 메모리 위에 올라가서 괜찮아요? .py 파일도 파일이에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SSD,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바탕화면에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F5를 누르면 그 바탕화면에 저장되어 있는 걸 들고 와서 메모리 위에다 올려놓고 그 문장들을 차근차근 실행을 해준다는 거예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하나의 모듈로서 다루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input myfile enter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썼던 랜덤 모듈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자, 이 랜덤 모듈 역시나 하나의 파일로서 지금 우리 C 드라이브 어딘가에 저장돼 있습니다. random.py가 존재해요. 그 친구를 열면 우리가 input random enter를 쳤을 때 무슨 문장들이 실행되느냐를 진짜로 구경해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요거는 지금 시간 관계상 생략할게요. 그럼 검색하시면 random.py 튀어나올 거고 열어보시면 randint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가 거기에 진짜로 들어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거짓말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타임 모듈 같은 경우는 얘는 시간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중요한 친구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약간 특이한 곳에 그 모듈의 내용물이 숨어 있기는 합니다. 일단 지금 시점에는 얘는 그냥 파이썬 인터프리터 그 프로그램 안에 타임 모듈에 해당하는 내용이 처음부터 내장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의 파이썬 프로그램은 여러 모듈들의 조합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만들었던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걔 인포트 타임 엔터 친 다음에 타임.슬립 열심히 호출해 가면서 만들었었잖아요. 그 친구도 타임 모듈을 썼으니까 최소 2개의 모듈을 조합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 모듈 얘기, 파일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까지 int, dir, print, input 이런 이름들 네임에로 뜨지 않고 잘 사용을 해왔었잖아요. 우리 아까 전까지 dir 괄호 열고 닫고 하면 뭐 func, c, number 이런 이름들, time 이런 이름들 그래요. 쓸 수 있는 이름 목록에 잘 들어있는 거 확인했는데 분명히 거기는 print라는 이름은 없었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이름 목록에. 당연히 time 이름 사전에도 등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print라는 이름은 어느 모듈의 이름 사전에 있는 거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내 이름 사전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dir 그냥 괄호 열고 닫고 할 때는 안 튀어나온 걸 봐서요. 자, 요걸 혹시나 궁금해했던 친구가 있다면 쟤는 왜 이 네임 에러가 안 뜨는 거지? 이전에 우리 VARS 같은 거 써봤잖아요. 그럴 때 왜 여기는 프린트가 없는데 나는 왜 프린트를 쓸 수 있는 거지? 라는 질문을 해본 적이 있다면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오셔도 됩니다. 3시 시험이라며. 아, 네. 지금 뭐 체면 차릴 때입니까? 들어와서 얼른 공부해요. 자, 요 코드를 살짝 봅시다. 지금 보면 우리 아이들이라는 개발 도구가 되게 색깔을 좋아하는 친구고 보면 그래요. def, while, true 이런 것들 지금 노란색, 황금 색깔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str 형식 값 나오는 리터럴 적어놓으면 얘는 녹색으로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맨 윗줄에 지금 파란색으로
이거 지금 새로운 함수 이름 런에 대한 함수 정의 첫 줄입니다 라고 파란색으로 굳이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색깔들을 그냥 정한 게 아니에요. 이게 문화적인 측면에서 자,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의미를 가져갈 만한 저런 키워드들은 아이들이라는 개발 도구가 마치 레전더리한 색상, 황금색으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함수 정의 첫 줄, 저 함수 이름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레어리티, 그러니까 희귀도가 그렇게 뛰어나진 않습니다. 얘가 예를 들면 핸드폰 게임으로 치면 SSR 정도 되는 친구라고 한다면 쟤는 그 정도 급은 아닌 거예요. 한 R 등급 정도 되는 친구입니다. 얘네들은 이제 그냥 고급 정도 색상이라 말할 수 있고, 얘네들조차도 아닌 초이스, 노말 이름, 는, 기호, 괄호 열고 닫고, 연산자 이런 애들은 그냥 노말 검은색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는 색상이 하나가 존재합니다. 무슨 색입니까? 그죠? 영웅 색상이 지금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특급 색상이, 에픽 색상이 소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PRINT라든가 인풋이라든가 인트라든가 플롯이라든가 그런 이름들은 지금 일단은 보라색으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데, 아이들이 우리한테 보라색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글자들은 그 이름이 빌트인 이름임을 나타내고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개념이 하나가 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름 PRINT 유효하게 적을 수 있다는 건 걔가 분명히 어떤 이름 사전에 등재가 돼 있다는 거예요. 를 탐구해 보기 위해서 요걸 같이 한번 엔터를 쳐서 실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건 복습이죠. 재부팅 할게요. dir 괄호 열고 닫고 하면 내 이름 사전을 까봤더니 거기에는 PRINT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PRINT라는 이름을 우린 유효하게 쓸 수 있어요. 엔터 치면 PRINT에 담겨있는 값이 뭐냐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dir 괄호 열고 언더스코어 빌트 정도까지 하면 자동 완성을 해줄 거예요. 빌트인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서 엔터를 치면 엄청나게 많은 이름들이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What the hell is going on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래서 ABC 순으로 하고 있으니까, ABS, 그 다음에 우리 보았던 이름 뭐가 있을까요? dir 여기 지금 박혀 있네요. 그 다음에 딕트도 있고, 우리 써본 적은 없지만. 들어오셔도 돼요. 시험이라며. 얼른 시험 공부하세요. 지금 잘리긴 했지만 플롯이라는 이름이 여기 있고요. 헥스 있고, 우리 ID 값 얘기할 때 있던 ID, int에서 IJKLMNOP 해서 PRINT는 지금 여기에 이 목록 안에 지금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뭘 갖고 출력을 했냐? 빌트인스라는 걸 집어넣고 빌트인스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 목록을 까봤더니 PRINT는 지금 저기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쟤에 대한 full name을 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맨땅에 PRINT 적는 거나 빌트인스 이름 사전에 PRINT를 굳이 골라서 쓰는 거나가 사실은 동등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 사전 내용 확대해 보면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그런 다양한 보라색으로 아이들이 우리한테 표시해놨던 그 이름들이 다 여기 숨어 있었다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내 이름 사전을 까보면 지금 뜬금없이 이 이름을 우리가 사용했잖아요. 이 이름 자체는 내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던 게 또 맞습니다. 내 이름 사전에 저 언더스코어 빌트인스 언더스코어가 있었고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거랑 1도 상관없이 우리는 프린트라는 이름을 얼마든지 유효하게 적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다시 보니까 내 이름 사전에 적혀있는 이 이름에다 점 연산자 해서 점 수식을 구성해서 PRINT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거랑 그냥 맨땅에 프린트라고 적는 거랑 완벽히 동치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저 빌트인스라는 내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저 이름 자리에는 타임이라든가 랜덤 같은 모듈이 담겨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저 모듈의 이름 사전에는 우리 소수점 안 달린 숫자를 다루기 위한 무언가 덩어리 int죠. int라는 이름이 그게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로부터 키 입력을 받기와 같은 중요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함수 덩어리도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인풋이라는 이름에 담겨 있을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엔간하면 파이썬 프로그램 만들면서 한두 번은 써야 될 만한 매우 자주 사용하게 될 그런 친구들이 이 이름에 담겨 있었던 그 모듈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뭐 이 이름이 등재가 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아마 가장 먼저 import built-ins 엔터부터 치고 그 다음 내용을 아마도 작성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마도 int를 쓰게 될 건데 int는 얘 안에 들어있으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이 모듈은 우리가 굳이 아이를 딱 켜고 굳이 인포트문 적어서 실행하지 않더라도 그냥 바로 켜지자마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맨 처음부터 이 이름 등재해 놓고 그 모듈 여기다 담아준 채로 스타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개발 도구인 아이들은 저 빌트인스 저게 이름이니까 빌트인스 모듈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들을 보라색으로 우리한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린 저런 빌트인스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들을 그냥 편하게 빌트인 이름 정도로 줄여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트인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거 언제 들어봤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붙박이장 같은 거 얘기할 때 뭐 원룸 같은 거 볼 때 이제 뭐 빌트인 뭐 세탁기라든가 냉장고라든가 그런 거면 표현하고 하잖아요. 들어와도 돼요? 시험이라며요. 얼른 공부해요. 이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이건 얘기를 해야겠다. 자, 지금 제가 이 내용을 유튜브에다 올릴 거예요.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혹시나 자기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지금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다 알 수 있게 되니까 조용히 시험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빌트인이란 단어는 이미 들어본 적 있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뭐 신경 쓰기도 전에 이미 다 탑재를 해둔, 이미 다 내장을 시켜둔 같은 느낌으로 그냥 적당히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 모듈 덩어리 자체가 지금 미리 처음부터 준비가 돼 있고 그 준비되어 있는 모듈의 이름 사전에 각각 이름 자리에 int 자리, print 자리, input 자리 등등에 우리가 아마도 쓰게 될 중요한 애들이 다 담겨 있는 상태로 스타트를 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라 해서 저 모듈이 빌트인스 모듈 정도로 부를 것 같고 저기 등재되어 있는 제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지금 보라색으로 출력하고 있는 이름들을 빌트인 이름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는 한데 타임하고 엔터 치면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빌트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 임포트 타임 엔터 치면 제가 설명한 게 맞다면 이름 타임에는 지금 모듈이 담겨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긴 한데 타임 모듈 같은 경우는 어딘가에 time.py가 적혀 있어서 임포트 타임 엔터 치면 그 파이썬 문장들을 읽고 그때서야 이제 슬립이 뭐구나, 그렇구나 와 같이 납득해 가면서 메모리 위에 올려주는 친구는 사실은 아니에요. 임포트 타임 엔터 치면 그냥 이미 파이썬 인터프리터에 타임 모듈 자체가 이미 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그거 그대로 들고 와서 뭐 아이디 값만 들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 그냥 내가 지금 새로 정한 이름 타임에다가 등재만 시켜서 줬고 바로 쓸 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이런 모듈을 빌트인 모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아마도 빌트인스에 담겨 있는 애들도 뭐 그 인트라든가 플롯이라든가 그런 애들 엄청 중요하니까 파이썬 인터프리터도 항상 자주 쓰게 될 친구니까 맨 처음 우리 파이썬 인터프리터 켜자마자 아이들 켜자마자 이미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는 모듈들 중에 하나로서 들어가 있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적어놓은 .py 파일을 얼마든지 임포트할 수 있는데 그때는 방금 전에 봤던 빌트인이라는 그런 일종의 태그를 표시를 안 해줘요. 걔는 그냥 노멀 모듈이니까 .py 파일 내용을 읽어서 들고 온 모듈이니까 그렇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합시다. 그래, 이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까지 썼던 int의 full name은 builtins.int였던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적으면 그냥 int 적은 거랑 동일한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게 가능했던 거는 사실은 full name을 적는 게 근본이에요. 저런 full name을 심지어 그냥 숫자 다루는 상황 같은 밥 먹고 맨날 하는 그런 모든 상황에서 저 길다란 이름 적고 점 찍고 인트라고 적은 건 너무나도 귀찮을 거기 때문에 저 빌트인스라는
모듈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은 우리가 굳이 점 수식을 구성하지 않아도, 우리가 굳이 풀네임을 구성하지 않아도 바로 적어도 되도록 일종의 특권이 지금 마련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우리가 적어놓은 이름, 예를 들면 넘버라는 이름이 우리가 지금 코드 적고 있는 이 모듈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자동으로 빌트인스 이름 사전에는 혹시 넘버란 이름이 있나 없나를 두 번째로 탐색을 하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거기도 없기 때문에 그제서야 네임 에러가 뜨게 돼요. 자, print라는 이름 생각해보면 내 이름 사전에는 현재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바로 빌트인스 이름 사전을 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 또 거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print는 builtins.print를 쓴 거구나 라고 간주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이름 사전, 내 이름 사전이랑 builtins 이름 사전이랑 사이에 일종의 상하 관계가 형성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지금 코드 적고 있는 모듈이랑 타임 모듈 사이에는 그런 상하 관계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타임 모듈 이름 사전에 적혀있는 슬립 같은 것들을 쓸 때는 이때는 이런 생략하는 그런 느낌의 서비스를 제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들어오셔도 돼요. 얼른 시험 공부하세요. 괜찮아요? 요 슬립이라는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저 타임 모듈 같은 경우는 좀 더 정밀하게 저 타임 모듈의 이름 사전 같은 경우는 내 이름 사전이랑 하등의 상하 관계라든가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타임 모듈의 슬립을 우리가 직접 적으려면 그때는 반드시 풀네임을 따박따박 적어가면서 진행을 해야 됐었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새라서 우리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타임 모듈이랑 내가 그때 적었던 .py 파일 모듈이랑 그렇게 두 개의 모듈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몇 시간 전 시점에 우리 프린트 괄호열고 헬로월드 하던 시점부터 이미 우리는 최소 두 개의 모듈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적었던 .py 파일 helloworld.py랑 빌트인스 모듈이랑 두 개의 모듈의 조합으로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라 봐주시면 됩니다. 네, 들어와요. 시험이라며. 시험은 인정이지. 37분이구나. 이거 끝을 낼 수 있을 것 같아. 조금만 더 진행해 봅시다. 자, 그럼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왜 굳이 이런 모듈 여러 개로 막 나눠가지고 귀찮게 임포트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름 사전도 여러 개 있어가지고 뭐 풀네임을 적네만에 그런 짓을 왜 굳이 파이썬 동네에서 도입을 해놨습니까? 그냥 사전 하나만 메모리 위에 올려놓고 걷다가 항상 그 사전만 고쳐가면서 뭐 인트 담겨 있을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듈도 그냥 하나로 퉁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고 뭐 사실 맞아요. 이런 복잡한 방식, 이름 사전 개념, 뭐 모듈 개념 뭐 등등이 들어있기 때문에 파이썬 동네는 아무래도 다른 프로그래밍 환경, 뭐 C라든가에 비해서 속도 면에서 상당히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썸 할 때 본 적 있죠? 우리가 아무리 파이썬으로 열심히 코드 짜도 그냥 썸 한 번 호출하는 게 훨씬 더 빨랐어요. 30% 가까이 더 빨랐습니다. 그 이유는 그 썸은 파이썬으로 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보여드릴까요? 보면 개치 사는 사람들이 썸하고 엔터 치면 얘도 잠깐만 그래 얘도 지금 한 통속이에요. 얘 내장되어 있는 함수였습니다. python.exe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 python.exe는 C++로 만들었어요. 더러운 사람들이죠. 프린트도 한 통속이고 dir도 한 통속이고 나쁜 놈들입니다. 그나마 랜덤이 우리의 얘는 뭔가 더 복잡한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얘는 일단은 빌트인은 아니에요. random.py에 적혀 있었던 함수 정의를 토대로 읽은 순수하게 파이썬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함수 친구가 저기에 들어있습니다. 못 본 척 해주세요. 재부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면에서 손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파이썬 느리니까 하면서 그냥 추가한 게 아니라 알다시피 지금 모듈들은 서로 다른 이름 사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이름들을 여러분이 뭐라고 할까요? 사자성어로 방약무인하게 각각의 이름들을 사용하시면 나중에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모듈들 여러 개로 나눠서 프로그램 만들어라. 이름 사전 여러 개 나눠서 필요하다면 풀네임 적어가면서 코드 작성해라와 같이 규칙을 정해놨다 보시면 됩니다. 자, 누구 한 명, 자원자 한 명, 나 시험 공부 다 했다 한 명 있습니까? 요 밖에 서서
들어오셔도 됩니다라고 호객행위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 시험이 공정해야 되잖아요. 당신들만 안에서 편하게 에어컨 쐬면서 공부하고 저 친구들은 밖에서 벌벌 떨면서 이따 3시에 똑같이 시험 보는 거잖아. 개자식 같죠. 여러분만 이득 보는 거잖아요. 그치? 그렇다 내가 수업하면서 맨날 들어와도 돼요 하긴 좀 그러니까 한 명만 자원자가 나와봤으면 좋겠다. 누가 할래요? 밖에서 공부할 수 있다. 당신들은 우리 같은 수업 듣는 학우에 대한 애정이 없는 걸로 알았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자,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인터랙티브 가서 당신들 막 욕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방금 여기 못 들어온 친구한테 미안해서 프린트는 인트 엔터 치면 뭐 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얼마든지 해줘요. 그러면 자 프린트 호출식 한번 적어볼게요. 3.5 들어오셔도 돼요 님. 들어와요. 시험 공부해요. 들어와요. 자 프린트 3.5 엔터 치면 뭐 당연히 3.5가 출력되겠죠. 근데 3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헬로 출력해 볼게요. 우리 헬로도 출력할 수 있었으니까 하면 엔터 치면 이땐 또 오류가 나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전에 본 적 없는 값과 관련된 오류가 지금 갑자기 뜨고 있어요.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지금 보면 지금 왜 이렇게 동작하나요? 라고 질문하면 이전에 우리가 수도 없이 답변해 봤었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지금 동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저 할당문을 가장 먼저 실행했단 말이에요. 저 할당문을 실행하면 수식 인트를 계산한 결과값을 이름 프린트에다 담는 겁니다. 수식 인트 계산하면 뭐 나와요? 인트 형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인트 형식 덩어리 자체가 프린트에 담긴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이름 프린트를 써서 지금 다른 수식을 구성해서 걔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지금 인트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랫줄에서 프린트 괄호 열고 3,5 괄호 닫고를 하는 건 사실상 인트 괄호 열고 어쩌고저쩌고 괄호 닫고를 하는 거랑 완전히 동등하게 실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프린트 안에 인트를 담아놨으니까요. 그래서 우린 지금 망한 겁니다. 빌트인 이름 사전을 오염을 시킨 거예요. 원래 예쁘게 잘 들어있었는데 들어와요. 시험 공부하세요. 자, 우리가 지금 파이썬을 고장을 낸 겁니다. 당신들이 지금 보라색 이름, 빌트인 이름이라 그랬는데 이제 더 이상 헬로월드를 출력할 수가 없게 됐어요. 헬로월드 출력하는 프로그램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게 됐습니다. 들어오세요. 긴 한데 뭐 사실은 아직은 고장이 나지 않았어요. 아직은 막 오류가 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아직은 잘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 한번 VARS를 호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프린트는 인트를 한 직후 타이밍입니다. 이 시점에 VARS 엔터를 쳐서 지금 내 이름 사전에 그 자체를 꺼내갖고 출력을 하면 여기 보면 그래요. 빌트인스 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새로운 이름 PRINT가 등재가 되어 있는 걸 목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당연스럽게도 원래는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당문 프린트는 인트하고 엔터를 친 이후 시점에 사전을 까보니까 PRINT 5글자가 내 이름 사전에 지금 등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이름 사전 프린트 자리에는 인트가 담겨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 원래 눈으로 보기에는 빌트인스 이름 사전의 프린트 자리에다가 인트 값을 담은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 이름 사전의 프린트 자리에다가 인트를 담은 효과를 지금 낸 겁니다. 그래서 자, 중요한 규칙이 하나가 튀어나와요. 여러분이 그 이름 사전에 이름을 등재하는 문장들 4가지 있었죠. 들어와요. 그냥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야 됐어요. 들어와요. 시험이라며.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 당신 친구들 다 안에서 공부하고 있어. 당신 씹어도 뭐 어떡하려고. 자, 그런 이름 사전에 이름을 등재하는 그런 문장들을 실행하면서 그래서 이름을 등재하는 타이밍이 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내 이름 사전에 새로운 이름을 등재하도록 규칙이 마련이 돼 있어요. 여기서의 나는 그 할당문이 어디에 적혀 있냐에 따라 결정된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인터랙티브에다 적었잖아요. 그래서 그 인터랙티브 자체를 돌리고 있는 그 모듈, 빌트인스 모듈이라든가 타임 모듈이라든가 그런 게 아닌 인터랙티브를 돌리고 있는 모듈이 여기서의 나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집어넣고 dir 괄호 열고 닫고 했을 때 내 이름 사전을 꺼내준다 그랬잖아요. 거기서의 나도 지금 여기랑 동일한 조건으로 그거를 인터랙티브에서 적었다면 인터랙티브를 돌리고 있는 모듈의 이름 사전. 걔가 만약에 예를 들면 뭐 random.py 파일 안에서 dir 괄호 열고 닫고를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랜덤 모듈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 목록이 튀어나온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자, 내 모듈에 적혀있는 이 할당문 print는 int enter를 실행할 때는 builtins.print가 이미 저기 어딘가에 있다 하더라도 걔를 1도 신경 쓰지 않고 무조건 내 모듈의 이름 사전에 새로운 이름 프린트를 등재하도록 그렇게 마련됐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builtins 이름 사전에 뭐 abs니 뭐 int니 print니 input이니 뭐 max니 이런 수많은 일반 명사들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은 얼마든지 그런 단어들을 내 이름 사전에 추가로 등재해 가면서 서로 다른 이름 사전이니까 공존할 수 있는 거죠. 내 이름 사전에 등재해 가면서 얼마든지 파이썬을 고장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괜찮아요? 우리 오늘 이름 얘기하면서 처음 튀어나오는 게 넘버는 3 담고 그 다음에 넘버는 5를 담는 거였어요. 그때는 되게 당연스럽다는 듯이 3 담았던 바로 그 자리에 5를 바꿔서 담는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었고 우린 전부 다 그걸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모듈 개념 이렇게 이름 사전 서로 다르게 가져간다라는 걸 도입을 해놓고 봤더니 확실히 지금 시점에는 저기에 프린트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프린트는 int 엔터를 치면 여기다가 새로운 이름 프린트를 또 등재를 하고 거기다가 인트를 담는 게 이치에 맞는 것 같아 보여요. 왜냐? 저기 있는 이름 사전은 제 거고 나는 나니까 내가 지금 새로운 이름 등재해야겠다 마음먹었다면 그냥 당연스럽게도 내 이름 사전에 등재를 하는 게 순리에 맞아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고작 컴퓨터한테 질 수는 없죠. 풀네임을 한번 찍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 당신이 한번 직접 해봐요. 우리가 풀네임을 찍어서 할당문의 는 왼쪽을 구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하면 당신이 지금 의도한 그런 느낌의 효과를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넘버까지만 적고 엔터를 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 했다면 저거 name 에러가 떠야 되는 문장인 거예요. 지금를 한번 인터랙티브에서 실행해 보세요. 우리 95 슬라이드까지인데 7 슬라이드 남았는데 10분 남았어. 요거는 그래요. 그럼 쉬었다가 밑에서 이어서 진행합시다. 마침 지금 50분이니까 뭐 20분 쉴게요. 10분에 204호에서 재개를 하도록 합시다.